안녕하세요. 안성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송 창작 워크숍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멜로디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유튜브 오디오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과학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과학송 MR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기성곡의 인스트루먼트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틀어놓고 흥얼흥얼거리면서 멜로디를 찾다 보면은 좋은 멜로디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영감을 놓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녹음 장비가 꼭 함께 있으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이클 잭슨도 이러한 방법으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론적으로 기본적인 멜로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작곡을 하고 싶다면 화성악기를 배우고 기초적인 화성악 공부도 하시면 무척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과학송 심화 과정 편곡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과학송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인스트루먼트 파일, 즉 MR 파일을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작곡을 하는 방법도 좋아요. 하지만 좀 더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곡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기본적인 수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중음악에서 곡을 구성하는 악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듬악기와 화성악기가 그것인데요. 리듬악기에는 드럼이나 아니면 쉐이커와 같은 타악기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운드 효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베이스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건반이나 혹은 기타와 같은 악기들이 화성악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럼은 묵직한 소리를 내주는 킥, 그리고 우리가 곡을 들을 때 박수 치는 것과 비슷한 스네어가 리듬의 틀을 이루고, 그리고 꾸며주는 역할의 하이햇 및 심벌과 탐탐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킥과 스네어가 리듬의 기틀을 이루고요. 하이햇과 심벌 그리고 나머지 타악기들이 리듬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성악기와 리듬악기의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는 베이스가 들어가면 리듬이 완성되고요. 거기에 이제 건반이나 기타 같은 악기들이 씌워지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대중음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코드는 좀 알고 있지만 리듬악기들을 구성하는 게 좀 어려워요. 배운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샘플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이란 보통 개별 악기로 나뉘어져 있는 연주를 녹음한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샘플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음악에 넣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은 만약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과 같은 iOS 환경에 장비가 있으신 경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러지밴드라는 어플에서 제공되는 애플 루프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iOS가 아니라면 소정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매우 방대한 양의 샘플을 쓸 수 있는 스플라이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듬악기 샘플의 경우 킥과 스네어 등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트가 붙어있는 샘플같이 리듬이 통째로 완성되어 있는 샘플도 있으니 리듬악기 구성이 어려우실 경우 이러한 샘플을 쓰셔도 됩니다. 비트 샘플의 사용 예를 보시겠습니다. 아이패드와 맥, 아이폰 등에 깔려있는 게러지밴드를 사용한 예입니다. 여러 개의 비트 샘플이 나와요.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일단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 이더리얼 디스코 비트, 네, 아주 신명나는 비트입니다. 네, 이 이더리얼 디스코 비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트랙에다가 놓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드럼과 타악기 편곡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베이스를 넣어줘야죠. 네, 저는 이 맨 위에 있는 베이스 소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와 드럼, 타악기 등이 끝났으니까 지금 리듬이 완료가 된 거예요. 곡의 뿌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여기다 이제 화성악기들을 넣어주면서 꾸며줘야 되겠죠. 화성악기 하나만 더, 신디사이저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디스코 곡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비트 샘플을 포함해서 이 샘플을 편집을 하려면은 이런 샘플을 편집할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iOS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앱인 게러지밴드만한 것이 없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 그래서 게러지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현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작곡 프로그램인 케이크웍, 다른 말로 소나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꾸준히 작곡을 하실 생각이라면은 큐베이스나 아니면 로직과 같은 좀 더 전문적인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편곡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구성은 리듬 악기와 화성 악기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같은 악기만 반복해서 나온다면 어떨까요? 금방 질려버리겠죠. 따라서 우리는 곡의 부분마다 편곡을 조금씩 달리 해주면서 이 지루함을 달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곡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은 크게 우리가 흔히 절이라고 부르는 벌스 부분이 있고요, 또 후렴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트로나 아니면은 벌스와 코러스 사이에 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브릿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편곡을 하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건 벌스는 후렴보다 소리가 덜 차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그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제 곡인 대리암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한 파일인데요.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드럼, 베이스, 보컬, 코러스, 신디사이저, 기타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여기가 지금 벌스인데요. 귀가 많은 스트레스 견뎌내며 비로소 대리함이 되었다네. 모든 게 완벽했던 그 어느 날 난 너를 만나게 된 거야. 자, 벌스를 보시면 드럼과 베이스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연주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소리가 덜 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렴구 한번 들어보실게요. 후렴구에서는 지금 모든 악기들이 다 연주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샘플을 활용하여 좀 더 여러분들만의 창의성 있는 곡들을 만들고자 할 때 만약에 후렴구에 드럼과 베이스를 리듬 악기로 하고 기타와 신디사이저를 화성 악기로 했다면 벌스에서는 드럼과 베이스만 연주하거나 혹은 화성 악기 중에 하나가 빠져서 드럼과 베이스, 기타만 연주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바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떤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제가 하고 있는 밴드 닥터스의 F는 MA라는 곡인데요. 1번이 원곡이고요. 2번은 조금 다른 장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르의 그런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어느 쪽이 좀 더 가사랑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아무래도 1번과 어울리는 것 같죠? 가사를 쓸 때 장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사를 쓸 때부터 어떤 분위기로 갈 것인지, 어떤 장르로 표현할 것인지가 염두가 되어 있어야 곡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가사를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F는 MA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처음부터 장르를 락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락 음악 특유의 발칙한 표현을 썼고요, 스트레이트한 비트에 어울리는 각진 발음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이 하고 싶나요? 힙합? 발라드? R&B? 아니면 가벼운 팝? 그렇다면 그 장르에서 가사를 쓸 때 주로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음 하나를 정할 때에도 그 장르에 어울리는 발음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럼 실전 과학송 작사 작곡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 주제를 정하세요. 앞에서 들려드렸던 F는 MA의 경우 열정을 관념으로 잡은 노래입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가겠다
라는 것이 주제의식이죠. 그러한 주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소재로서 F는 MA라는 공식을 쓴 거고요. 만약 똑같이 F는 MA라는 법칙을 소재로 삼았는데 만약에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 열정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면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자, 한번 관념을 사랑이라고 하고 주제의식을 너의 사랑이 있다면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은 곡의 장르나 아니면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차례예요. 사랑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와 어울리는 좀 더 감성적인 어떤 어쿠스틱한 포크 음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의 MR을 활용하신다면은 그 MR의 스타일을 잘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사의 소재가 되어줄 과학적인 개념이나 아니면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을 관념으로 하는데 소재를 F는 MA로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뉴턴의 3법칙에서 힘은 접촉이 되어 있을 때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가사를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감성적인 음악에 맞게 대화체를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 직설적이기보다는 좀 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가사를 바탕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갈 수 있어요. 내게 힘을 줘. 내가 나갈 수 있게 해줘요. 물론 초안은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댄스 음악으로 어레인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세상 어디든 너의 손끝이 내게 다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곡은 데이빗이라는 저의 노래인데요. 저는 열정을 노래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관념은 열정으로, 그 다음 주제의식은 열정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라는 것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해줄 소재를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학 공식 같은 것들보다는 SF적인 상상력을 소재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을 느끼게 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꼭 과학 공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과학 철학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SF적인 그런 소재들도 훌륭한 과학송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송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순서를 제시하긴 했지만 꼭 이 순서를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인 개념을 보고서 어떤 주제가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 곡 중에는 엔트로피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엔트로피라는 글자를 보고 무질서와 관련된 그런 관념을 찾아서 가사와 곡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또 특정 장르의 곡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접근을 했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가사가 써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F는 MA를 만들 때 처음에 과학송을 써야지 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디스코 리듬의 락 음악을 만들고 싶었는데 가사를 쓰려다 보니 열정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F는 MA라는 소재를 가져오게 된 것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으니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실천이죠. 바로 일단 지금 당장 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학송 창작 워크숍 그 대장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